대장동 방어에서 공격으로. 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어제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환수한 이익을 투입한 성남 제1공단 근린공원 조성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뒤 관련 장소를 찾은 게 처음인데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원도심의 대규모 재산, 그러니까 재정이 투자되는 기반 시설 확보는 사실 이런 방식이 아니면 확보할 수가 없어요. 2,762억하고 판교 일대에 공사비 920억 정도의 사업, 5,511억 환수한 거죠. 근데 이거 사실 그냥 뒀으면 그 대장동 아마 그 빨간색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한테 전부 다 가졌을 거 아닙니까? 여기도 주상복합 개발을 하려고 했고 대장동도 민간 개발해서 다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다 국민의힘 이격정신하고 관계가 둘 다 좌절됐으니까 얼마나 날 비워야겠어요? 방어가 아니라 저는 산을 끝나고 공격으로. 네, 대장동 수익을 빨간색 들어간 사람들이 대부분 가져갔을 것이다.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의 색깔이 빨간색이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이돈 의원님, 네네. 특히 인상적인 말이 있어요. 김병욱 의원에게 김병욱이 지금 민주당 토건비리 진상규명 TF 단장을 맡고 있죠. 그런데 김병욱 의원한테 방어가 아니라 선을 넘어서 공격을 하라 이런 주문을 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뭐 이른바 그 정면 그 돌파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서 그 수사가 이제 두 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배임이고 하나는 이제 뇌물인데 배임은 그 이재명 그 당시 시장과의 그 관련성이 그 이제 주요 관심사가 되는 거고 뇌물은 이제 곽상도 의원이나 이런 혹시라도 국민의힘과 관련된 부분에 뇌물이 갔느냐 이 부분이 그 중점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거는 배임 말고 뇌물 쪽으로 강력하게 이제 그 대응을 하라 이런 건데 실제로 그 정면 돌파라고 하는 거는 지금 그 이재명 후보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거는 뇌물 수사를 촉구하는 게 아니라 특별 검사를 받는 것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민의 다수가 대장동 의혹에 이 지사가 관련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또 특검의 필요성도 굉장히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면 돌파한다면 피할 수가 없고 야당 측을 공격하라 이거는 올바른 전략적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나오는 대로 신흥동 가가지고 이렇게 뭐 공원 잘 만들었지 않느냐 하고 있지만 지금 바로 저 공원이 그 공원화하는 작업에서 그 원래 저기에 부동산을 개발했던 시행자들과 지금 소송이 걸려가지고 1심에서 성남시가 300억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300억 원에 지금 성남 시민의 세금이 지금 저기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11월에 2심이 나오니까 결과가 달라지겠지만 그리고 저거를 포함해서 공익 환수가 뭐 단군일의 최다라고 하지만 터널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기부 체납하는 거지 그걸 공익 환수라고 안 해요. 그리고 단군일의 최다라고 계속 지금도 얘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현대기아차가 삼성동 땅에다가 사옥을 개발하면서 이미 1조 7천억 원을 사회에 기여했거든요. 그러니까 신흥동 그 공원 문제도 최다 기부 체납도 다 팩트와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계속 주장하는 거는 뭐 우리가 우기면은 국민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오히려 저런 자세가 국민들의 반감만 더 크게 만든다 이런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 이돈 의원님의 개인적인 비판 들어봤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정면 돌파에 나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후보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을 강제 매각할 수 있다 이런 강경 발언을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게 바로 부동산 불로소득입니다.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게 되면 부동산 정책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자꾸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하게 됩니다. 필수 부동산 외에는 주식처럼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해서 다 팔든지
아니면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는 제도를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해보면 이 후보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막겠다며 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도시개발 사업 민간 이익을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 또 개발 부담금을 45%에서 50%까지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대장동 방지법 관련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고 나섰습니다. 최 교수님, 즉각 국민의힘에서는 대장동 방지법이 아니라 유체이탈법이다, 이재명 방지법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는데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후보가 이 대장동 특혜 의혹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좀 강력한 규제를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이재명 후보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은 그럼 반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 법에 대해서? 하지 말자는 겁니까? 개발이익 환수하자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면서 이재명 후보 관련해 대장동 의혹 터지자마자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개발이익 환수해야 된다. 왜 다 못했냐 이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법 만들자는데 반대하시는 건지 제가 묻고 싶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이 있었고 그 의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습니까 지금. 민간 사업자들이 그렇게 많은 돈을 가져갈 수 있냐 어떻게. 그거 왜 환수 못했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한테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법 만들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같이 처리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걸 왜 이재명 무슨 특혜법인 이렇게 저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국민적 반감을 사고 있는 그 불로소득, 부동산 불로소득에서 일정 부분 제한을 하자라고 지금 법을 만드는 거예요. 진성진 의원 같은 경우에 민간이 최대 이익 10% 이상 못 가져가게 만들자. 그리고 투자도 민간은 50%만 하도록 만들자. 이런 법안들입니다. 네. 저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번 기회에 아예 이런 법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민간 사업자들이 불로소득 얻는 거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적 저는 여망이고 국민적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이 그렇게 주장하시는 것처럼 개발이익 환수 제대로 하고 더 이상 민간업자들이 개발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와 규정을 만든다고 하면 이런 분노를 일으키는 행위들이나 이런 일들이 더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근데 저는 질문이요. 이 후보가 이야기한 이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대조, 그러니까 다 팔든지 위탁해서 강제 매각하든지 하도록 하겠다라는 이 법이 강제가 될 수가 있나요, 법적으로? 지금 법으로는 불가능하고요. 지금 법으로는 공직자윤리법상의 주식 백지 신탁제도 같은 것들은 있는데 주식하고 집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런 법이 가능할까? 그다음에 저런 법이 됐을 때 누가 공직자를 하려고 할 것이며 저 법에 위헌적인 소지가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예, 이도일 의원님. 네, 우리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판정이 난 사안입니다. 2012년에 공직자의 이제 그 주식을 백지 신탁하는 문제가 위헌이냐 아니냐를 이제 헌재에서 따졌는데 그때 그 주식의 백지 신탁은 그 위헌이 아니다. 그렇지만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고 해서 2012년에 이미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백지 신탁하는 거는 헌재가 위헌으로 판정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법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공직자의 부동산 백지 신탁 앞으로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윤석열 경선 후보 캠프에서는 이 후보의 현장 방문을 두고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 거기를 찾아서 성공적 환수 사례라고 주장하는 건 죄의식조차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조혁진 변호사님께서는 저 논평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적절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자가 아직 배임이나 뇌물죄에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거나 정황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정황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 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이 대장동 케이스는 도시개발법상의 강제 수용권 제도를 악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 대표적으로 그 대장동 원주민들이 어마어마한 손해를 입고 그 손해가 결국은 몇몇의 민간 사업자들의 막대한 이익으로 귀속이 된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시장이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더군다나 그것이 마치 큰 치적인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다.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그러한 자랑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비난할 수는 충분히 있지만 범인은 항상 범죄 현장에 나타난다. 이게 바로 그 케이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좀 선을 넘은 부적절한 논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 생각은 어떤지 여론조사 결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후보의 역할에 대해 묻는 조사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민간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입했다라고 보는 여론이 55%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이 의원님, 네네. 국민의 여론과 이 후보의 생각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많이 다른 것 같죠? 민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국민의 65%가 압도적인 다수죠? 특검 꼭 해야 된다는 거고, 국민의 55%, 과반을 훨씬 넘는 숫자가 이거 이재명 지사가 분명히 특혜 주기 위해서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이재명 후보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입니다. 잘 받아들여야 되고, 왜 이런 그럼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가 아직 그 의혹이 다 밝혀지지 않았지만 드러난 사안만 봐도 그렇습니다. 성남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억지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간부들, 특히 U1, U2, 그다음에 시의 고위 간부까지 실무진들이 그 업자들과 김만배, 그다음에 남욱, 정영학 이런 분들과 혹시 결탁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익을 몰아준 건 아니냐. 당군일의 최대 무슨 공익 환수를 하지만 이 지금 규모로 보면 당군일의 오히려 최대 이권 몰아주기 사건으로 보는 게 더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밝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이 지금 그 대장동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국민 여론을 받들어 가지고 특검을 수용하는 겁니다. 이 특검에 대해서 지금 이 후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검이 그 발동되는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검법 2조에 보면은 물론 그 이 후보가 주장하는 대로 국회의결은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법무부 장관이 판단해서 대통령에게 재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곧바로 국회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2명을 추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후보 추천위원회는 당연직으로 대부분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 실무적인 시간 한 열흘에서 20일이면 바로 그 수사할 수 있고 올해가 가기 전에 수사 결과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특검을 피하지 말고 이 준엄한 국민의 여론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특검 주장은 시간을 끌면서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26일 열린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 내부에 계시니까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실장님 이 대장동 게이트 특검과 반칙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득을 획득한 상황으로 보시나요? 청와대도 이걸 굉장히 비상식적으로 봤기 때문에 처음에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 말씀을 드린 게 그런 이유고 국민들이 분노가 당연히 있을 거고 지금 지켜보고 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조금 전 이도훈 의원께서도 특검이라는 거 대통령이 제거하면 바로 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유영민 비서실장 얘기는 자기가 생각해도 그냥 비상식적이다. 그래서 특검 관련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지금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무관하게 청와대가 특검을 결정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해요. 지켜보고 있다는 건 수사 상황을 지켜본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제 의혹들이나 아니면 문제들 보면 이제 국민의힘 관련된 분들이 돈 뇌물 받았다고는 의혹도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또 유동규 씨죠. 지난 본부장 했던 이 사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걸로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지켜본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이게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저는 봐요. 그게 연관이 있는 게 어느 정도 의혹이 나오거나 아니면 증거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할 수 있다고 고려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와 연관된 게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리고 황 전 사장 퇴임 압박한 것도 그 두 번째 유 씨 있잖아요. 그 사람이 본인이 직접
일부러 과장해서 얘기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연관고리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연관고리가 나온다고 하면 특검을 피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봐요, 분명히.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지켜본다고 하는 것은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고 그 수사의 내용에 이재명 후보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특검으로 저는 갈 거라고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청와대 입장에서도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그 수사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결정하겠다. 이런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국민의힘에선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역 의원 12명의 부동산 금융 전문가들이 함께 한다고 하는데요. 김진태 특위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누가 제1야당의 후보가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국 이래 최악의 저질 여당 후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가면을 찢어야 됩니다. 찢는 거 하면 또 제 전공입니다. 조국 가족관계 등록부도 찢어봤습니다. 조국이 걸었던 길을 이재명이 걷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이 낙마될 때까지 특공대가 되겠습니다. 네, 정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국민의힘 특위는 어떤 의혹 규명에 좀 집중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검찰 수사는 답답하고요. 그다음 특검 도입은 난망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결국은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특위에 어떤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뇌물죄를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배임 혐의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중요한 거는요, 지금 이미 자료들이 차고 넘치는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더 그 결정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그걸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잘 정리하고 분석해서 현실적으로 특검이라고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부 여당에 압박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네. 이돈 의원님, 네네. 지금 뭐 조금 전에도 사실 뭐 검찰 수사는 답답하고 특검 수용도 사실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속 정치적인 의혹을 제기하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수에서 이렇게 야당이 모자라는 측면이 있고, 또는 어떤 그 뭐 굳이 얘기하면 투쟁 전략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미흡한 면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그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예전에 이제 김성태 그 전 원내대표가 드루킹 특검을 받을 때 뭐 좀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생명을 건 단식을 하고 예. 그 과정에서 여당 지지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쨌든 정치 생명을 걸고 특검을 받아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천막 뭐 만들어 가지고 이른바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출퇴근하는 데다가 뭐 쉬일은 쉬고 이런 좀 헐렁한 투쟁을 하니까 여권에 별로 압박은 안 되겠죠. 그래서 예. 저는 야당은 뭐 특검을 도입하는데 큰 요인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더 무서운 게 있죠. 바로 여론과 민심이죠. 국민의 65%가, 어떤 조사에서는 70%가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특검 안 하면은 이거는 그 이재명 후보가, 그리고 민주당과 청와대가 절대 대장동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네. 대장동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내년 대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내년 대선 치르려면은 특검 받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들이 단죄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